방역과 민생은 뒷전, 국방비는 역대 최고. 2021년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정부 안보다 2조 2천억 원 늘어난 558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은 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밀실심사와 나눠먹기 증액이 되풀이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이 50명이고 본격 심사는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안 조정소위가 맡습니다. 하지만 심사 막바지가 되면 소소위로 불리는 비공식 협의체에서 최종 조율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올해에는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박홍근, 추경호 의원 등 3인이 소소위를 구성했습니다. 소소위 운영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회의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일하는 국회법 개정으로 소소위 회의록을 남기겠다고 공언했으나 결국 이 규정은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소소위 의원들끼리 밀실에서 나눠먹기 증액하는 관행은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수정 예산안을 보면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6조 원에서 26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보도 자료까지 내어 본인의 노력으로 자기 지역구 토목사업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다고 홍보까지 합니다.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역구인 양주시 숲길 체험 프로그램 사업에 1억 원을, 양주시 내행 하수관로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또 양주 장흥에서 광적 국도 건설 사업 예산을 6억 원 늘렸습니다. 예결위 이광재 의원은 지역구인 원주시 사업에 국비 지원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며 원주에서 여주 철도 건설이 정부 안에서 49억 원이 늘어 157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홍보했습니다. 양향자 의원도 광주 유일의 예결위원으로 지역 예산을 크게 늘렸다며 광주 하남에서 장성 3개 광역도로 20억 원, 상무지구에서 첨단 산단 도로 개설 40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증액 등을 자랑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구 수성갑의 매호 1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을 정부 안보다 11억 4,200만 원 추가 증액했습니다. 대구 대덕산길 조성에도 정부 안에 없던 10억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김성원 원내 수석 부대표도 동두천에서 연천 전철화 사업에 정부 안에서 22억 원을 더 반영했습니다. 동두천 국가산단 진입도로 예산 역시 정부 안보다 30억 원 증액했습니다.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대구 달성군의 산업단지 사업 예산을 정부 안보다 10억 원 더 증액했습니다. 달성 1차 산단 하수관로 정비 사업 3억 원, 국립 대구과학관 운영비 2억 원, 한실마을 공영주차장 조성비 6억 원을 각각 추가 확보했습니다. 송원석 의원은 문경에서 김천
철도 기본계획 사업 예산을 120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증액. 김은혜 의원은 수서에서 광주, 복선 전철 예산을 7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증액한 것 등을 자기 치적으로 내세워 홍보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확장 재정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늘고 나라 빚이 늘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래놓고선 정작 재정 적자를 늘리고 나라 빚을 늘린 걸 자기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꼴을 보면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6일 오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적인 3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3단계 전 최후의 보루라고 하면서 거리 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병원 확충이 얼마나 절실한가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적십자 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은 후 대구 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이 78%의 환자를 감당하며 버텼지만 3월 초 2,300명이 집에서 대기했고 3월 중순까지 23%가 입원도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8월 중순 하루 2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상이 포화되어 자택 대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70% 이상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0개이나 한국은 1.3개로 최하위권입니다. 전체 병상 수는 많지만 공공병상이 부족해서 다급하면 민간 병원에 손을 벌려 병상을 확보하는 식의 임시 방편으로 감염병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오히려 2020년 대비 감액되었으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기능 강화에 쓰일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고작 1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공공병상 확충 영원 예산안을 내놓은 정부 여당에 대한 규탄 여론이 비등하자 생색내기로 편성했다는 혐의가 짙습니다. 공공병상 예산이 고작 15억 원이라니. 병상 증축도 아니고 증축 설계 예산입니다. 공공병상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급성기 병상은 약 4만 6천 개 정도입니다.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의 수를 2.0개 수준으로 개선하려면 약 4만 병상의 신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연간 2조 6천억 원, 5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렇게 절실히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라고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에게 180석 의석을 만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공공병상 예산은 고작 15억 원입니다. 고속도로 4에서 7km 건설비 수준이면 공공병원 1개를 지을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기껏 한다는 짓이 자기 지역구의 토건 예산 확보나 자랑하고 있으니 기가 찹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란 오로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시민들의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의무 호소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방역지침 위반자에 대한 비난과 처벌,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의 위기 모면책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을 위한 상병수당과 긴급 재난지원 등 사회 안전망 강화는 하지 않고 공공병원 확충도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시민 개개인에게 떠넘기려 해선 안 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에도 넉넉지 못한 예산 편성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예산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 예산입니다. 2021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 8,401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코로나19도 없었고 남북 군사합의도 없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평균 국방비보다 1.5배나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방 예산은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 20조 이상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씩 증가해 4년 동안 10조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1인당 국방비 부담액은 880달러로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2020년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은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에 2021년에서 2025년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방비로 301조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 지원에는 예산 부족을 핑계대면서도 국방 예산 대폭 인상은 당연하다는 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축소하고 민생 예산 확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초유의 재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53조 원의 예산을 군사비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더구나 역대 최대의 국방 예산은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며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따름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면 노동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 배달 노동자, 보건의료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등입니다. 그런데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에서 드러나듯이 필수 직군 노동자들의 처지는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들 노동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뒷전입니다. 캐나다는 의료, 돌봄, 청소, 물류 등 필수 직군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에 40억 달러, 약 3조 5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53조 원의 국방 예산 중 무기 획득 등 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가 17조 원입니다. 무기 구입과 필수 노동자 지원 중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